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이전트 얘기 맨날 했잖아. 근데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어서 네, 우리가 에이전트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때까지는 LLM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렇게 응용하면 에이전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 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보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더라고요. 에이전트가 단순히 LLM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LLM과 에이전트의 차이가 에이전트는 정확히는 이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LLM은 그 구성 요소일 뿐이고 네. 모델 사이에 들어가는 모델이고, 걔가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뭐 툴 콜하고 싶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툴 중에서 뭐 필요할 때 서치하고 필요하면 코딩 해가지고 코드 돌려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에이전틱 시스템인데 그런 게 이제 다 에이전트고, 그러니까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 일단 그렇게 얘기하자. 네. 그래서 그런 잘 된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네. 뭐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 그쵸. 또 뭐가 있지? 딥리서치 같은 거? 네. 최근에 나온 진짜 이름 그대로 에이전트죠. 챗GPT 에이전트. 아예 그냥 에이전트라고 이제 나가는 것 같아. 네. 챗GPT 에이전트가 뭐 대표적인 예시죠. 그거는 도대체 무슨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 모델 이제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는 건가? 그냥 뭐 대충 얘기해 주는데, 네, 뭐 아마 지금 현재는 O3 기반의 튜닝된 모델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그 벤치마크 같은 거 보면은 별도의 모델이라고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초에 나온 이 오픈 AI의 딥리서치, 챗GPT에서 우리가 쓸 수 있죠, 딥리서치.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에이전트 예시인데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거는 이제 리서치 에이전트죠. 여기 보면 에이전트 모드가 이게 새로 나온 거고, 네. 심층 리서치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이거 딥리서치. 이게 이제 가장 성공적인 성공적인 데뷔를 한 첫 번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서비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딱 써보면 여기 모델을 막 바꿔 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거 리서치 그냥 에이전트니까 LLM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델 바꿔 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근데 이걸 돌려보면 사실 모델을 어떤 걸 쓰든 퀄리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4, O3, O4 미니 저거에 상관없이 저 리서치 저거 버튼만 누르면은 네. 퀄리티가 똑같다는 거가 똑같은 모델이 것 같아요. 저런 게 아니고 저 원래 있던 저기 왼쪽에 있던 모델들이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오픈 AI에 우리가 돈 내고 API를 콜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모델 목록 우리가 있거든요. 모델 목록에 O3가 있고 O3 미니가 있고 O3 프로가 있는데 O3 딥리서치가 있어요. 야, 저기 O3도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뭐 미니 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원래 있었죠. API는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를 뭐 쓸 일이 없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또 오픈 AI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있죠. 이 세콰이어 캐피탈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보면 이분 이제 이사 풀포드라고 해서 그 딥리서치 팀 리더 뭐 그런 분이에요. 네. 이분이 올해 초에도 딥리서치가 나왔을 때 여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분이 하셨구나. 네. 저분이랑 이제 한 분 더 계신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O3를 가지고 튜닝해서 만들었다. 맞아요. O3 파인 튠드 뭐라고 했었어. 그래서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에이전트에 맞게 우리가 모델을 튜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심지어 O3는 출시도 안 됐었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O1이었고 O3는 O3 미니였을 때였어요.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이제 O3 미니는 그렇게 막 툴콜링 엄청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O3가 정식 출시되고 보니까 아니 툴콜링을 엄청 잘하잖아. 그게 인터널 체인 오브 소트에서도 막 하고. 그렇죠. 그거 보니까 저게 딥리서치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모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사실 에이전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이런 데 가면은 예를 들면 딥리서치의 오픈소스 구현체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막 딥리서치 나오자마자 뭐 갑자기 퍼플렉시티도 막 우리도 있다, 나왔죠. 뭐 여기 그록도 막 갑자기 우리 있다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걔네들은 모델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모델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요새는 뭐 스캐폴드 아니면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GPT 래퍼 이렇게 아니면 불렀고. 그죠. 스캐폴딩이란 말도 요새 많이 쓰는 것 네, 같아요. 스캐폴딩. 아무튼 일단 그렇게 부르는데 뭐 목발 짚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다른 톡에서 보니까. 그게 노한 브라운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까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발 짚는다는 거는 좀 딴 말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모델을 잘 유도하는 보조 도구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좋은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튜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O3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예를 네. 들어서 GPT-4나 조금 더 그냥 베이스 모델 네. 좀 덜 에이전틱한 그냥 LLM 가지고 검색을 시키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막 검색을 시키도록 프롬프팅을 열심히 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색이란 펑션 이거고 쿼리는 이렇게 놓고 또 무슨 알고리먼트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LLM들을 툴콜링 하도록 뭔가 우리가 유도. 계속 유도를 시켰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거를 툴콜링을 하도록 학습하는 거랑 다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툴콜링 하도록 프롬프팅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다른 거죠. 그지? 당연히 툴콜링을 자연스럽게 LLM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다 한 거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또 찍었습니다. 이번 챗GPT 에이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챗GPT 에이전트 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이제 딥리서치 팀이 있고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터 팀이에요. 아,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기억나요? 지금 에이전트 느낌 나는 막 화면에서 맞아요. 막 클릭 해가지고 그 더럽게 안 되던 거. 네. 안 됐잖아. 뭐 클로드로 치면 컴퓨터 유즈. 그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띄우고 화면으로 무언가 하는 거. 우리가 그 컴퓨터 유즈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 데스크탑 화면과 뭐 아이콘이 어디 있고 웹브라우저 어떻게 클릭하고 어디를 클릭하고 이런 거를 모델이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VLM이 잘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면은 컴퓨터 화면에 맞게 이거 분명히 튜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무튼 오퍼레이터 이 두 개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딥리서치 오퍼레이터. 이번에 나온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가 나오고 두 팀이 협력해서 만든 게 챗GPT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딥리서치는 사실 리드 온리 텍스트 브라우저를 들고 텍스트로 서치만 하고 읽고 이런 걸 하는 거고 맞네. 오퍼레이터는 이제 화면에 띄우고 거기서 이제 클릭하고 자기가 액티브하게 좀 더.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게 챗GPT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두 팀이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번 주 걸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뭐야? 완전 다른 시청자 입장에서 봤거든.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우리 형우랑 한 거. 네. 저 에이전트가 오퍼레이터랑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근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던데. 저도 잘 몰라요. 많이 달라요? 오퍼레이터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퍼레이터인데 똑똑한 오퍼레이터 같거든요. 뭐 그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오케이. 뭐 조금의 뭐 기능들 같은 게 더 있겠죠. 제가 오퍼레이터 많이 안 써봐가지고 좀 써보고 사실 별로 잘 안 썼거든요. 네, 뭐 중간에 개입하고 이런 거 다 있었나? 어쨌든 우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에이전팅 모델들을 보면은 저거 말고도 이제 클로드 코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로 나온 게 또 있잖아요. 키미 K2? 키미 K2. 네. 그것도 에이전틱하다고 막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죠. 이거 좀 더 얘기할게요. 이거? 네. 얘기할 게 더 있어요. 이거 더 있어요. 어떻게 그래? 만들었는가?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많이 줘요.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뭐 많이 얘기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뭔 얘기했는데? SFT로 만들었어요? 이런 거 데이터는 어떻게 구했는데? 데이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데이터 얘기는 많이 안 했고 그냥 그게 힘들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딥리서치에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결국 딥 리서치를 잘 하려면 에이전틱한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우리가 태스크를 그냥 러프하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웹브라우저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뭐 서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치. 이게 내가 들고 있는 툴이에요. 내가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툴을 어떻게 콜해야 되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에이전트고, 근데 뭐가 좋은 툴인가? 이 순간에 지금 어떤 툴을 콜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게 사실 정답이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국 태스크를 잘 완성하는 게 목표지. 우리가 그 사이사이 하나하나에 첫 번째로 무슨 툴을 쓰고 두 번째로 무슨 툴을 쓰고 세 번째로 무슨 툴을 쓰고 이게 이제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툴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든 결국 태스크를 잘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스크 수행을 잘하는 게 결론적으로 목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툴을 썼는지를 사실 아래를 할 수가 있겠죠. 비워두고. 그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 태스크를 어떻게 잘 수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뭐 그걸 가지고 튜닝을 잘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안에서 저 분들이 하십니다. 저도 갑자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 기억나진 않네요.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주에 이 키미 K2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런 팟캐스트 보면 이제 두루뭉술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명확한 페이퍼? 명확한 게 네.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5원 나왔을 때 얘 도대체 띵킹 어떻게 하는지 추측들을 엄청 많이 했지만 결국 딥시크가 이제 그걸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고 사실 아직도 우린 딥시크 알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진짜로 오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우리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냥 오픈AI가 우리랑 비슷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하게 했겠구나만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그쵸. 이건 딴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좀 이직을 많이 하나? 왜냐면 진짜로 열심히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네. 결국 인용할 수 있는 페이퍼를 생산한 건 아니잖아. 물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근데 나 이거 했는데 중국 분들이 딥시크 딱 해가지고 나와서 막 네. 엄청 샤라웃 받는 게 조금 네, 부럽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내부 같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O3도 엄청난 프로덕트잖아요 사실. 네. 우리 요새 검색할 때 다 O3로 저는 검색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그쵸? 합니다. 근데 그런 에이전틱하게 한 모델 LLM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너무 궁금한데 키미 K2가 야 저거 보니까 완전 네. 클로드 코드를 이걸로 쓰니까 되긴 되던데? 써봤어요? 아니 나는 봤죠. 구경을 했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네. 있으니까 그죠. 그 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가 엄청 좋잖아요. 이건 뭐 차타공인 사실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오프스가 엄청 좋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좋냐면 툴 컬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펑션 컬링, 툴 컬링이 제일 잘 돼. 애초에 MCP라는 개념 자체를 엔톨픽에서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가 MCP 같은 거 붙여가지고 API 써서 LLM에다가 MCP 붙여서 써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지금 이 툴을 콜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오프스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소넷 4 나오기 전만 예전에 하더라도 GPT-4 같은 거 펑션 콜링 같은 거를 썼을 때 되긴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쵸. 그리고 GPT는 사실 아직도 잘 안 된다고 저는 느껴요. 그렇게 썼을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서 같은 데서 에이전트 모드 키고 모델 우리 바꿔 낄 수 있잖아요. 제미나이를 쓰든 GPT를 쓰든 하면은 이게 뭔가 툴콜을 제대로 못한다. 지금 터미널에 뭐 쳐야 되는데 뭐 검색해야 되는데 사실 커서 입장에서도 그 코드를 편집하거나 어떤 코드를 읽는다거나 이것도 다 툴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잘 되는 거는 그 툴 콜링을 뭔가 잘하는 LLM일 텐데 그렇죠. 그게 소넷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때도 소넷이 제일 똑똑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커서가 딱 봐도 에이전트죠. 커서가. 근데 이제 모델이 이제 자기네 거가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다 제일 비싼 거 많이 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툴 콜링 벤치마크가 있을 텐데 거기서 있죠. 아마 클로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네. 뭐 나중에 뭐 여기 있을걸요? 클로드 코드가 어쨌든 써보면은 소넷 4나 오프스가 확실히 필요한 순간에 툴콜을 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걔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치. 하면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원 어떻게 만들었을까 잘 몰랐는데 딥시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키미 K2가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더니 괜찮던데요? 해서 사람들이 이걸 딱 써보고 그래도 소넷만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 네, 메타에 많이 옮긴 것도 메타는 그래도 오픈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할까 근데?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픈 이제 더 이상 안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오픈 소스 버전 나온다는데요. 진짜 드디어 이제 뭐 맨날 말만 하고 안 나오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보죠. 지금 클로드 코드도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그 안에 이제 오프스나 소넷이라는 모델 중에서도 툴콜링을 잘하는 에이전틱한 모델. 애초에 그 소넷이랑 오프스는 그냥 LLM인데 애초에 툴콜링 능력이 뛰어난 에이전틱한 모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오픈 AI 모델들은 O3 같은 건 범용적으로 있는 거고 딥리서치 잘하려고 딥리서치 에이전틱한 모델을 따로 튜닝해서 더 만든 거고. 내 생각에는 O3도 되게 에이전틱하다고 생각은 해요. O3 프로 그렇죠. 특히 검색 같은 거는 검색 잘하니까. 아니면은 뭐 이미지 크로핑 해가지고 이미지 확대해서 뭐 본다거나.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딥리서치로 좀 더 특화돼가지고 파인튜닝한 게 이제 O3 딥리서치 버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키미 K2 페이퍼에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오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할 때는 이 페이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클립 뮤온 클립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네 맞아. 그때 블로그에는 뮤온 클립 얘기가 많았고 내려보면 맞아 재밌는 거 좀 있어요. 튜닝 레시피 같은 건 그래도 꽤 공개했거든요. 무슨 옵티마이저 무슨 토큰으로 어떻게 얼마나 17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미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모델 구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지 스케일 에이전틱 데이터 신테시스. 결국은 에이전틱한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에이전틱 데이터가 필요하냐 인거 얘기를 하는 거네. 네. 어쨌든 에이전틱한 모델을 잘 만들려면 아, 나한테 자유도가 있는 이 순간 나한테 이런 툴이 주어져 있고 이런 태스크를 해야 돼. 이때 무슨 툴을 어떻게 콜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툴 결과를 받아보고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다음 행위를 할 것인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딱 봐도 우리한테 인터넷에 널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봐도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결과 중간중간에 어떤 툴을 콜링을 할 건지는 이걸 데이터로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GitHub 그 PR? 플리케? 플리케 이런 걸로 네. 봐야 되나? 근데 그것도 네. 아마 데이터로 쓸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일단 스위벤치가 플리케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합성했다는 거죠. 근데 또 데이터를 합성해? 네. 에이전틱 데이터를 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한 것처럼 그 체인 오브 서트 데이터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결국 또 하는 거네. 네. 여기 보면 세 단계 되어 있거든요. 툴 스펙 제너레이션, 에이전트 태스크 제너레이션,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볍게 한번 볼게요. 먼저 세상에 있는 툴을 다 끌고 옵니다. 망치들을 뭐서 끌고 와요? GitHub에서 끌고 오죠, 당연히. GitHub에서? 네. 아니 근데 GitHub에 뭐 망치가 뭐 있다고? GitHub에 수많은 MCP 레포지토리들이 있죠. 아 MCP는 엔트로피게 만들고 아니 그걸- 근데 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 맨 처음 MCP가 나왔을 때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그렇게 호들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 나도 그랬지. 그냥 펑션 컬링 아니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펑션 컬, 툴 컬 이게 뭔가 본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MCP라는 어떤 프로토콜 그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한 어떤 규약 같은 걸 만든 거고 아니 뭐 본질이 똑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어쨌든 바이럴 되고 어떤 표준 규약 같은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MCP 도구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써서 LLM들이 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MCP가 엄청 보급이 됐다 해야 되나? 이렇게 대중화가 된 거죠. 수많은 툴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툴이 엄청 많아졌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펑션 컬링이랑 저 MCP랑 뭐랄까 약간 이념 자체가 좀 달랐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가 다르죠? 이건 그냥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펑션 컬링은 지극히 유저 관점에서 디파인하고 유저 관점에서 LLM한테 주는 거고 뭔가 MCP는 LLM이 자유롭게 LLM에 좀 더 주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펑션 콜링을 실제로 쓸 때는 우리가 API를 진짜 쓸 때는 GPT가 예측한 툴이랑 아규먼트를 받아와서 내 로컬 서버에서 내가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API로 넘겨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MC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MCP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엔트로픽 API에서 이 MCP 툴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쓰고 그냥 가버려. 그건 주권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냥 편의 기능이 더 구현됐다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렇다. 그래서 이건 그냥 TSN이 돌려가지고 분포를 본 거고요.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고. 그러니까 MCP 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가 있지? 콘텍스트 7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뭔데? 도큐멘테이션 연결시켜주는 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블렌드인가? 블렌드에서 무슨 뭐 오브젝트를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콘솔창 자바스크립트 콘솔창 그 뭐지? 그 브라우저 뭐 그걸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라든가 시리얼 띵킹 그렇죠. 그 시리얼 띵킹도 있겠고 네. 아니면 노션도 있겠고 뭐 노션 슬랙 이런 거 다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MCP 서버도 만들긴 했거든요. 네, 뭐 만들었는데요? 그거 온센? 그러니까 일기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어느 날짜 아니면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어느 날짜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MCP 서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보통 개인 메모장 뭐 저 같은 경우는 옵시디안 쓰는데 옵시디안처럼 이제 쭉 다 정리해 놓으면은 그 내 데이터를 이제 공급하고 모델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툴들을 진짜 있는 툴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결국 TSN을 뿌린다는 게 여러 가지 있는 MCP들을 뭔가 가시화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뭔가 그 성격에 맞게 한 것 같은데, 그지? 웹 네. 스크래핑 있고 네. 서치 있고. 그래, 웹 스크래핑이나 서치 같은 건 좀 비슷한 거니까 저쪽이 좀 뭉쳐 있는 것 같고. 노란 거는 뭐지? 크립토 커런시, 벡터, 뭐야? 쟤들 뭐 연관성도 없는데? 여기 있네요. 파이낸스. 그러니까 TSN이라는 게 어쨌든 저런 것들을 저 2차원에다가 최대한
넓게 퍼뜨려가지고 이제 네, 꾸겨 넣는 가시화하는 거죠. 건데 네, 프로젝션에서 꾸겨 넣는 근데 거죠. 별로 클러스터링이 일단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네. 일단은 근데 무슨 피처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하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자. 네. 근데 일단은 별로 네. 촘촘하지가 않으니까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네. 양을 말하는 거죠. 촘촘함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 오른쪽 그래프는 저거를 더 불렸다. 그쵸. 그러니까 MCP2를 GitHub에서 진짜 있는 툴들을 다 크롤링을 하면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가짜 툴을 만듭니다. 이제 도메인 같은 것들을 분야들 같은 거 정의를 하고 그 도메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거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런 툴들이 아마도 있겠지 싶은 가짜 툴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도메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뭐 좀 더 창의적인 도메인들을 몰라 LLM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더 만들게 한 다음에 가짜 툴들을 더 만들었다. 마치 이제 예전에 코엔에서 뭐 페르소나 같은 거 더 많이 정의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쓸만한 프롬프팅 같은 거를 더 불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뭐 사람들이, 게이밍 용 툴들 만들고 소프트웨어 앱 툴들 만들고 부동산 툴 만들고 뭐 로봇 컨트롤 툴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 툴들을 잔뜩 만들어요. 근데 그거 역시 LLM을 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툴을 이 가상의 툴, 진짜 툴 섞어서 쓰는 에이전트들을 또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DB 툴이랑 로봇 컨트롤 툴을 쓰면 DB를 보면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어떤 에이전트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요. 저게 이제 아까 말한 스캐폴딩한 느낌인 건가? 그렇죠. 어쨌든 이미 있는 LLM을 네. 좀 뭐 프롬프팅을 좀 시켜가지고 저런 툴들을 쓰도록 해가지고 한 거구나. 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일단은 그 다음에 걔한테다가 가상의 태스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DB를 보면서 로봇을 하는 애가 있으면 뭐 걔한테다가 저기 데이터를 보고 무슨 일을 해라 이런 태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가 툴 스펙을 보고 태스크를 수행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브릭이 있어야 됩니다. 루브릭이 뭐예요? 루브릭이라는 거는 어떤 채점 기준이에요. 태스크와 그 태스크를 어떻게 한 게 잘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 채점 기준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그러면은 로봇이 헛짓 안 하고 효율적으로 뭐 뭘 집어서 얻다 옮겨라. 그러니까 메트릭들이 뭐 로봇이라고 치면은 정확하게 놨느냐, 그렇죠. 빠르게 놨느냐, 아무튼 그렇죠. 빨라져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치?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사람 말을 잘 들어서 했다. 뭐 어쨌든 그런 채점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약간 루브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스크랑 루브릭이 이게 짝이잖아요. 무슨 일에 어떻게 한 게 잘한 것인가 채점 기준 이게 짝이니까 이걸 이제 같이 만듭니다. 가상의 태스크와 가상의 채점 기준들을 쫙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뭔가 어떤 LLM이 할 툴 콜링을 써서 어떤 태스크를 할 법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만 한 거네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진짜 이 태스크를 시켜봐요. 시켜본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툴콜을 할 거예요. 에이전트가 무슨 툴 써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툴이 가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 툴도 진짜 이거 다 돌려야 되는데 진짜 못 돌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기 GitHub에서 긁어왔다는 리얼월드 툴들이 제대로 동작할 거라는 보장도 없죠, 사실. 왜냐면 저 MCP 툴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함수 이름이랑 그 디스크립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엄청 잘 디스크립션을 자연어로 잘 쓰지 않았으면은 좋은 툴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디스크립션은 잘 써 있을 거고 동작이 보통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니까. 그죠. 동작을 실제로 그거를 잘 콜해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DB 콜하는 툴이다. 그러면 DB에서 진짜로 데이터를 잘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 말이 쉽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스크를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에이전트가 이제 막 자기가 토큰들 내뱉으면서 툴콜도 하고 할 건데 툴콜을 진짜 할 수는 없으니까 툴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야, 이거를 그러니까 저게 아까 논문에서도 대충 봤는데 월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저거를. 그렇죠. 월드 모델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실제로 우리가 로봇에서 말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게 실제 로봇 막 이렇게 돌려보면은 막 물건 부셔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가상의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뭔가 하는 건데 그게 마치 저게 딱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툴을 이제 디스크립션만 보고 유저가 어떻게 API를 콜했을 때 이 툴이 뭐라고 내뱉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LLM이지. 저것도 LLM이에요. 저건 근데 아마 모델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떤 다른 LLM일 거고. 툴 시뮬레이터 모델이 따로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에이전트가 날씨를 호출하는 그런 툴 콜링을 했으면은 저 툴 시뮬레이터는 그 샌프란시스코 날씨 근데 지금 시간 대충 보고 지금 날짜 보고 대충 이때는 뭐 몇 도겠네 라는 값을 저렇게 준다는 거네. 내주겠죠. 만약에 툴이 예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7월이잖아요. 7월 말에 서울에 밤 11시 날씨를 내놓으라 툴콜을 했어요, 에이전트가. 그러면은 툴 시뮬레이터가 지금 진짜 여기 온도를 내뱉을 순 없겠지만 그 뭐 인터넷 써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대충 서울에 7월 말 밤 11시면 몇 도겠지. 뭐 비가 오겠지 안 오겠지 이런 거를 예상해서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쟤도 똑똑하긴 해야겠다. 그쵸. 아무튼 그러면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툴콜 한 번만 하는 게 아닐 거고 하고 결과 받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석하고 또 다음 툴콜 하고 결과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태스크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다 트레젝토리죠. 그쵸. 트레젝토리고 트레젝토리를 아까 태스크랑 루브릭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루브릭을 보면서 태스크를 잘 수행했는지 에이전트가 평가를 합니다. 툴콜링을 잘 했는지. 네, 잘했는지 그래서 태스크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완수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뭐 쓸데없는 짓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야, 내가 딥시크 그 V3에서 R3 만들 때 네. 체인 오브 소트 데이터 만들고 별짓 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거는 한술 더 뜨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쯤까지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고 그게 데이터다.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데이터를 가짜로 만든다. 진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가 엄청 네.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생각도 못했다. 저런 툴 시뮬레이터라니. 네, 그렇죠. 세팅 주신 거 보면은 가상의 툴들이 동작을 할까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의문인데 저걸 모델로 했다는 거고. 그래서 리액트를 진짜로 시나리오 짜서 LLM이 다 해본다. 그쵸. 다 한다는 거죠. 리액트가 뭐더라?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본 형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학습을 했다. 근데 난 이게 충격적인 게 저런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런 계획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근데 될까 했을 때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그쵸. 저걸 이거 했다는 거잖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아니 거짓말일 수가 없지. 일단은 모델이 진짜 나왔잖아. 그쵸. 일단 모델이 나왔고 이 모델이 진짜로 툴콜을 잘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관찰 가능한 팩트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테크니컬 리포트 페이퍼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이렇게 본인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안 해놓고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써놓고 주장하니까 저렇게 했을 것 같네. 근데 저걸 그렇겠죠. 저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해낸 걸까 아니면 이제 저분들의 친구들이 얘기해준 걸까? 그렇죠. 그 저기 미국에 계신 그런 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제가 이제 정황 증거를 얘기하자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 이겁니다. 챗 GPT 에이전트가 나왔어요.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오프스랑 소넷이 툴콜을 엄청 잘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뭔가 키미 K2가 나왔어요. 타겟하고 있는 게 다 에이전틱 시스템이에요. 그쵸. 정확히 LLM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가 툴콜을 잘하는 모델들이 나왔어요. 사실 LLM이라는 게 맨 네.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 컴플리션만 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쨌든 휴먼한테 얼라이먼트를 해가지고 채팅이 되는 게 나왔고 그렇죠. 인스트럭트 모델이 나왔죠. 근데 이제 채팅에 넘어서 이제 실제로 막 외부와 소통해서 도구들을 막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임무를 완료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고 그렇죠. 디스틸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디스틸 했다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디스틸이 아니라 요런 방식이 잘 되는 거라는 어떤 모종의 실험 결과를 입수했을 것이다. 근데 나 궁금한 게 MCP가 일단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MCP가 없었을 때 네. 팀 리서치가 맨 처음 나올 때 딥리서치라든지 아니면 클로드도 소넷 4, 오퍼스 이런 거 만들 때는 MCP가 그만큼 많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뭐 물론 그때도 이제 가상의 툴들을 만들어내라고 뭐 합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오픈 AI랑 클로드는 그래도 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오픈 AI예요. 오픈 AI면은 API 콜을 자기네들이 다 보잖아요. GPT 래퍼들이 어떻게 래핑을 해서 쓰고 있는지 보잖아요. 거기에 정말 수많은 펑션 컬링들이 있었을 거라고 MCP 이전에도. 남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맞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많은 툴 이미 비공개 저 MCP 없었을 때도 깃허브에 올라와 있지 않은 많은 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쵸. 펑션 컬링 그쵸. LLM 프로바이더는 그런 엄청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미국산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왜냐면 뭐 이직도 많이 하고. 아 근데 저 문샷도 진짜 잘하는 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키미가 K2가 히트작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조명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1.5는 사실 조명 좀 꽤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키미 모델이 좋게 저 나왔었기 중국 때문에. 스타트업도 되게 연구 잘하고 물론 이제 제가 뭐 미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미국산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에도 어쨌든 잘하는 게 많으니까. 엄청 잘하죠. 진짜 네. 막 쿠엔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고. 얘기했지만 사실 중국이 코엔도 엄청 그렇고 잘하지. 딥시크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시도를 이 시도 한 번 하는 게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선두주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 큰 투자를 해야지만 실험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해냈으니까 뭐 할 말 없죠. 잘했다. 되게 조명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일단 그렇고요. 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RL Better Token Efficiency and Generalization than SFT. 여기도 그 말을 believed라고 하네. 아무튼. 네, RL이 이제 더 효과적이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해요. RL이 더 데이터 효율성이 뛰어나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해준다? 제 라고 생각에는 봐야 되지 않나?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T를 하려면 모든 사례들에 대한 어떤 토큰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RL은 토큰을 자기가 내뱉으면서 하잖아요. 이때 이 툴을 콜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답들 같은 게 없고 가상의 태스크와 루브릭이 있으면 사이를 지가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워보고 저렇게 채워보고 그중에 이게 더 좋고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훨씬 적어요. 왼쪽 그래프에서 만든 그런 가상의 신테틱한 데이터셋이 있었고 그걸로 SFT를 하는 것보다 저기서 왼쪽에서 만들었던 어떤 신테사이징 툴 스펙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든 어떤 트래젝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서도 신테틱한 그걸 SFT 하는 것보다 근데 SFT를 한 거랑 뭐 비교한 것도 아니잖아. 뭐 여기 보면 뭐 그런 게 있네요. Gym like extensible framework RL 하려고 wide range 시나리오 뭐 RL 하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모릅니다. 이거 저도 자세히 안 봤어요 여기는. 아니 근데 그냥 RL이 데이터 효율적이다. 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즈닝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리즈닝 모델을 만들 때 리즈닝 데이터를 디스틸레이션 한다고 하면 데이터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RL을 한다고 하면은 수학 문제랑 정답만 있으면 돼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요. 아 그런 말에서는 이해가 되고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 문제 풀이를 암기한 SFT보다 유형별로 정리해보면서 RL로 스스로 뭐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매스, 스템, 로지컬 테스트는 뭐 어떻게 채점을 하고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팔로잉 뭐 복잡한 어떤 태스크를 주는 거는 어떻게 채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저 아무튼 저기 안에 들어있는 LLM도 되게 많잖아요. 저 네. 에이전트가 이제 키미 K2일 거고 여기 말하는 이 에이전트 안에 이 키미 K2 학습하고자 하는 그 키미 K2가 있겠죠 사이에. 그거랑 뭐 툴 시뮬레이터 뭐 저지 에이전트 근데 저지 에이전트는 안 궁금하고 툴 시뮬레이터랑 저 에이전트는 어쨌든 체크 포인트가 이니셜에서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랜덤에서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아까 말한 뭐 데이터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결국은 충분히 똑똑한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 효율적이라는 거지. 아 맞죠. 아 그건 그렇죠. RL 하기 전에 이미 똑똑해야죠 당연히. 넘어가고. 그건 레시피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서나 뭐 윈드서프나 뭐 랭체인, 랭그래프 이런 걸로 좀 스캐폴딩 하는 것보다는 LLM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툴콜링을 내재화하는 에이전팅 모델이 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툴콜링 하는 능력을 그냥 응용을 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델에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런 방식을 활용하든 뭐 어떤 다른 방식이 있던 모델 자체가 툴콜링 정말 잘하는 툴 모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저번에 그 노암 브라운 팟캐스트 봤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네. 거기서도 노암 브라운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즈닝 하는 것도 GPT-4 이런 거에다가 리즈닝 안 하는 모델에다가 체인 오브 서트를 시키면 체인 오브 서트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체인 오브 서트가 내재화된 모델이 훨씬 더 그렇죠. O1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O1 같은 거, O3 같은 게 훨씬 잘 되는 것처럼 에이전틱한 모델도 결국 이 툴콜링을 내재화시킨 게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래핑이나 스캐폴딩을 하는 퍼플렉시티나 커서나 윈드서프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커서만 하더라도 뭐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커서 좋아서 잘 썼지만 결국 클로드 코드가 나오고 나니까 그죠. 이제 다 구독 해지를 하게 되었고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 상에서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잘 되니까 그 터미널 안에서 툴콜링을 잘 해가지고 동작을 하니까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에이전틱한 시스템 이런 진짜 어플리케이션들도 결국에는 LLM 프로바이더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벤더들이 결국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지만 결국 걔네들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스캐폴딩하는 전략이 나쁜 거냐? 아니죠. 라고 하기엔 또 그것도 무리가 있죠. 그죠? 네네. 저기도 보면 사실 스캐폴딩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커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클로드 랩핑이긴 하지만 그런 트래젝토리를 잘 모아놨으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코딩하는 데 쓰는지 데이터들을 잘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내재화된 에이전틱 모델을 만들 수 결국은 그 유저랑 가장 앞단에서 유저랑 소통한 데이터셋을 잘 모아놓은 곳들이 그렇죠. 그거랑 진짜 베이스 모델. 베이스 모델 키미케이터 쓰면 되겠네. 그죠. 예를 킴케이터는 들어서 베이스도 그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 좋은 거 나오긴 하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지금 GPT-5가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레나에 제니스 등장한 거 알아요? 제니스야? 네, 정점? 그렇다던데요. 아레나에 이제 지금 제니스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너무 똑똑해서 이거 GPT-5 아니냐. 그런 바이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비슷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베이스 모델이 진짜 똑똑한 것도 중요하다. 시작점.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사실 우리가 아까 조율하지 않았던 얘기긴 한데. 네.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이상한 소리 할 것 같긴 한데. 소버린 AI를 하면은. 소버린 AI를 할 거면은 우리가 중국산 모델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스 모델. 지금 저격이에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물론 최근에 그 SKT에서 에이다덱스인가? 에이다덱스, 네. 뭐 나왔? 전 잘 몰라요. 그거 설명하자면 에이다덱스는 3, 4 이렇게 있나? 3.14가 있나 이렇게 있거든요. 4는 그 쿠엔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 2.5에 시작한 거고, 그 3는 아마 바닥부터 다 한 진짜 그 소버레인일 거예요. 4는 제가 써봤거든요. 에이다덱스 4.0 튜닝하는 거 다 해봤는데 좋던데요? 한국인만의 어떤 그런 특정한 제가 정의한 되게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한해서는 좋더라고요. 제 테스트 셋. 한국인 툴이 있을 수 있겠네. 한국인 툴이 뭐가 있을 수 있지?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다음 뭔 얘기할랬지? 갑자기 뭐 소버린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레시피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결론하죠. 그렇죠. 근데 전 진짜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 여기도 제 레시피는 조금 봤거든요. 아니 레시피가 되게 자세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MOE 구조잖아요. 그 MOE가 크고 일부만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절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괜찮은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대비 전체 파라미터 이 비율. 오케이. 이거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MOE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듣기로는 딥시크랑 거의 유사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비율이나 그 구조가 스케일링만 좀 다르게 뭔가 최적화된 아키텍처인 거는 많이 보여진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닝 레시피도 얘네 이제 어쨌든 옵티마이저를 특이한 거 썼으니까 무슨 토큰을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쓰고 그 다음에 롱 컨텍스트 뭐 하려고 뭐 몇 토큰을 어떻게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아키텍처, 옵티마이저 이런 거는 있어. 공개되어 있고 뭔가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센테사이즈하고. 맞아요. 풀체인 데이터가 없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풀체인 데이터는 공개하는 데가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상 파인웹 말고는 저는 제대로 된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있나? 모르겠다. 한국의 고유한 그거 한다면서요. 풀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지? 그래서 지식인 같은 거 사실 개방이 안 되어 있잖아, 바깥으로. 뭐 해달라고 요청하시던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뭐 나라에서 뭐 열심히 한다던데? 풀체인드 데이터를 다 같이 모으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다던데요. 어쨌든 회사들 안에는 각자 다 그 모델 굽는 회사들은 몇몇 회사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겠죠. 잘하겠지 뭐. 원래 결말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스캐폴딩 하는 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만 한다면은. 네, 어쨌든 궁극적인 지점은 지금 보니까 제일 잘 되는 에이전트들은 단순 LLM 래퍼가 아니라 에이전트도 튜닝을 했다. 아니면 어쨌든 모델 자체를 에이전틱하도록 무언가 잘 만들어놨다. 그런 게 지금 현재 막 쏟아지고 있다. 트루콜링을 내재화했다. 마치 전에 리즈닝한 거를 내재화 시킨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그 다음 뭐야? 그럼 에이전틱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을 것 같아?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액션이지 뭐. 액션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 챗GPT처럼 에이전트처럼 저 클릭하고 클릭하는 비주얼. 나 저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마우스가 갑자기 순간 이동해?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 그 그래프 상에서는 쓱 가는데 제 생각에는 순간 이동인 것 같아요. 순간 이동해? 네, 왜냐면은 그 클로드 컴퓨터 유수가 순간 이동해요. 그러니까 클로드 컴퓨터 유저는 그 좌표가 나와. 맞아. 좌표로 가잖아요, 그냥. 챗GPT 에이전트는 그 뭐 우리가 안을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데. 뭐 안 보여? 이거 브라우저 안 보여? 안에? 눈으로는 보이는데 애니메이션이 막 커서가 움직이죠. 근데 뭐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순간 이동을 그냥 그 드래그도 해? 혹시 브라우저를? 그 원래 뭐 예약 같은 거 해준다고 하면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못 봤어요. 팝업 창을 끄고 그런 다음에 뭐 그런 건 하던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 마우스 액션 모달리티까지 뭐 학습한 건가? 아니 그거는 그냥 좌표랑 클릭만 있으면 되지. 클릭이 이제 누르는 거랑 떼는 거 분리해서 하면 되지. 그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지? 사실 난 그록4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애니 봤어요? 아니 봤어? 컴패니언? 그러니까 컴패니언 그런 거가 되려면 실시간 소통이 돼야 되잖아. 오디오? 일단 제 생각에 바로 다음에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다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프리트레인 할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유튜브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다 프리트레인 한 그 모델은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멀티모달리티가 그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다 한 원빅 트랜스포머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빅 트랜스포머에 이게 다 합쳐져서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나오고 멀티모달 모델이 나오고 걔가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다 보면 우리가 텍스트로는 몰랐던 어떤 인간들의 상호작용 그런 데 있었던 어떤 물리 법칙들 이런 것들 다 배우겠죠. 맞는데 그거는 너무 먼 거 같고. 그래요? 바로 다음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한 10년 뒤, 5년 뒤 얘기할 것 같고. 내년이지. 그 다음 당장 나올 것 같은 거. 내년인데? 제 생각엔 내년인데? 그래?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BO3 같은 거 나온 거 봐요. 내년은 아닐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 에이전트가? 그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 모델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그냥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만 봐도 훨씬 똑똑하겠지. 글로만 보는 거랑.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지금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데이터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좋은 월드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텍스트는 좀 좋은 월드 모델일 것 같지 않아? 텍스트요? 텍스트 시뮬레이터는? 그쵸. 툴 시뮬레이터는? 그쵸. 왜냐면 이미 텍스트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API 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사실 요게 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툴 시뮬레이션이 잘 돼야 만들어지지. 툴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면은 이상하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유튜브 보면 적어도 더 잘할 것이다. 이게 진짜 계속 선순환인 것 같아. 계속 모델이 좋아지면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생기고 그걸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런 게 이제 이상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어딘가로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리어데킹 같이. 그치. 그 시점이 분명 있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MCP가 잘 되냐? 클로드 오퍼스랑 소넷도 좋은데 MCP 엄청 붙이잖아요. 이상해져. 저도 그래서 많이 안 붙여요. MCP 딱 뭐 두세 개면 모르겠는데 뭐 한 10개 넘어가잖아? 뭐 이상해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걸 해달라 했어. 뭔가 그때 너무 달라. 그래서 베스트 오브 N 해야죠.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사실 에이전틱하다는 게. 그죠. 네. 뭐 이건 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거 진짜 신기하네. 저렇게 이거요? 얘네. 근데 진짜 데이터 저 합성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게.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결국은 데이터를 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성할까? 근데 요새 진짜 로봇도 월드 모델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돼 보이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 뭐 얘기해줬던 1X 말고 다른 거? 1X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도 라벨링 액션을 수도 라벨링해서 하잖아요. IDM 같은 거 써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게 실제로 좋은 액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가상의 이제 그런 행동 툴 콜링해서 툴 콜링한 결과를 가상에 또 만들어줘가지고 하는 거잖아. 네, 그게 트레젝토리죠. 가상의 트레젝토리. 근데 그걸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 텍스트 도메인만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학습한 게 실제로 꾸어서 나온 게 툴 콜링을 진짜 또 잘한다? 그만하세요. 말이 되냐 이게? 나왔잖아요. 진짜 잘 되잖아요. 알았어요. 할 말 없지.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